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는 메시지를 연일 밝히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가가지고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민간 매입임대 사업자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한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매입임대는 개인이 이미 만들어진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 사모을 수 있다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해석입니다. 여기에 더해 등록 임대주택에 적용돼 온 특혜가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유지되는 건 지나치다고 짚었습니다. 서울시 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는 취득세와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등 혜택을 받는데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에는 이들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한 세제도 다른 것들과 동일해야 공평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의무 임대 기간과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이들 등록 임대 다주택이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거나 초고가 주택에 사는 건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일정 부분 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산업통상부가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3일 대한상의가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내용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와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가 인용한 통계는 이민 컨설팅 영업을 목적으로 한 사설업체 추계에 불과하다며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치지 않고 확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최근 1년간 2,400명으로 2배 증가했다는 업체 주장에 대해선 국세청 통계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 이주한 10억 이상 자산가는 평균 139명이었습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기관 자의로 상속세 문제를 연결했다며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난주 배포된 대한상의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입니다. 산업부는 해당 보도자료 작성, 검증, 배포 전 과정을 조사하고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계획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실관계 및 통계에 대한 다층적 검증을 위해서 오늘부터 바로 임원급 전담 책임자를 지정해서 팩트체크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조사 연구 담당 직원 교육과 외부 전문가 검증 체계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9월 착수한 1차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55개 조사 중 53개를 종결, 3,898억 원을 적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징금은 1,785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라면과 아이스크림, 맥주 등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3곳의 추징세액 합계가 약 1,500억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추징세액의 약 85% 정도를 차지하는 겁니다. 업체들은 독과점을 악용, 손쉽게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했습니다. 또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판매점 등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광고비로 변칙 처리했습니다. 특수관계법인을 활용한 탈세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특수관계법인에게 구매대행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며 이익을 분여하였습니다. 아이들 먹거리 가공식품 제조업체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물류비를 과다 지급하였으며 이는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아이들 간식비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세청은 2차와 3차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4차 세무조사에도 나섭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일으키는 탈세자를 정조준하는 조사입니다. 조사 대상은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6곳 등 14개 업체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담합행위로 기소된 밀가루 가공업체와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첨가물 유통업체가 포함됐습니다. 밀가루 가공업체는 사다리 타기와 지역 고객 나누기 등 수법으로 수년 동안 가격을 담합하고 담합 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44.5% 인상했습니다. 첨가물 유통업체의 경우 할당관세 혜택을 받으며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탈세했을 뿐 아니라 유통비용이 올랐다는 이유로 판매 가격을 인상하는 등 폭리를 취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세청은 4차 조사 대상 14개 기업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이 약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6일 저녁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벌어진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이벤트 당첨금 62만 원을 지급하려다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한 게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지급된 비트코인 62만 개는 당시 가격으로 61조 원어치입니다. 빗썸은 사고 당일 오지급한 비트코인의 99.7%를 즉시 회수했지만 비트코인 125개 분량의 원화와 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고 다음 날 빗썸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하고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체계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 통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빗썸 사태로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금감원은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빗썸 사고에 드러난 거래소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 해소 등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규제 감독체계 대폭 보완 지원과 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준비하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구조적인 위험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강력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세 조종 등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고위험 분야 대상 기획 조사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 원장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관련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 특사경에는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불법 사금융 분야에 특사경을 새로 도입하는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마쳤다고 이 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과 운영 방침 등 세부 사항 협의도 조만간 종결될 예정입니다. 대전차 공격 헬기인 육군 코브라 헬기가 훈련 중 추락했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9일 오전 9시 45분쯤 경기 가평군 주둔지에서 이륙해 비상 절차 훈련 중이던 항공부대 소속 헬기가 오전 11시 4분쯤 하천에 추락했습니다. 비상 절차 훈련은 엔진을 끄지 않고 비정상 상태와 유사한 상황에서 비상 착륙하는 정례 비행 훈련입니다. 탑승했던 50대 주 조종사와 30대 부 조종사는 모두 사망했습니다. 계급은 모두 준위로 순직 여부는 순직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고 헬기는 1991년 기종으로 누적 비행 시간은 4,500여 시간입니다. 헬기는 사고 당시 무장 상태가 아니었으며 현재까지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육군은 사고 이후 동일 기종에 대한 운항을 중지하였으며 육군본부 참모차장 대리를 주관으로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사고 원인 등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항공사령관 대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조사위원회도 구성됐습니다. 사고조사위는 항공기 내 녹음 녹화 장비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현지에서 사고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습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SNS를 통해 가슴 아픈 소식에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사고 수습과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KDI는 최근 경제 동향에서 우리 경제가 투자 부진 속에서도 소비와 서비스업 회복에 힘입어 전산업 생산이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전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해 전달 0.4%보다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건설업과 제조업의 흐름은 미약했지만 서비스업 생산이 3.7% 늘어나며 전체 생산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건설업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12월 건설기성은 전년 대비 4.2% 감소했습니다. 건축부문은 4.1%, 토목부문은 4.6% 각각 줄었고 분기 기준으로는 감소폭이 오히려 확대돼
건설 투자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조업 역시 조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전년 대비 0.3% 감소했는데 반도체 생산이 0.3% 줄었고 자동차 생산도 2.5% 감소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수출은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금액 기준 39.9%가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소비 흐름은 12월 소매 판매액이 전월 대비 1.2% 증가하며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판매가 늘면서 내구재 판매 증가폭이 7.3%까지 확대됐습니다. 소비 회복에 따라 서비스업 전반에서도 개선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도소매업 생산은 9.1%,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은 5.7%, 금융, 보험업은 3.6% 증가하며 대부분 업종에서 비교적 양호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6만 8천 명 증가해 전달 22만 5천 명보다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근원 물가도 2% 안팎을 유지하며 기조적인 물가 흐름은 안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상승폭 둔화 요인을 살펴보면 내구재라든지 의료비, 점수당 단가 인상 등의 영향이 반영된 공공서비스 등의 상승폭은 소폭 확대되었으나 국제 유가가 하락한 석유류와 출하 물량 증가 및 전년 기저 영향을 받은 농산물 등의 상승폭 둔화로 KDI는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투자와 건설 부문의 회복 여부가 향후 경기 흐름의 주요 변수라고 분석했습니다. 주요 설 성수품 가격을 보면 배추와 무, 배는 지난해보다 각각 약 6%, 32%, 40% 하락했고 선물용 사과, 그리고 지난해 가격이 낮았던 쌀과 한우는 비교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 계획보다 성수품은 초과 공급 중인 가운데 차례상 비용은 소폭 낮아졌습니다. 올해 상차림 비용은 4인 가족 기준 20만 2,691원으로 지난해보다 0.3% 하락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설 성수품 수급 회의를 열고 물가 동향과 공급 상황을 살폈습니다.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기까지 수급과 할인 대책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설에는 가격이 오른 사과 대신 포도와 배, 만감류 등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지난해보다 2배 늘린 20만 세트 공급합니다. 미국산을 유통 중인 계란은 최근 산란계 살처분 증가에 따라 추가 수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통업체 등 4,400여 곳에는 성수품 대상 최대 40% 할인 지원을 이어갑니다. 15개 식품 기업도 자체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우는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 행사가 15일까지 진행되고 쌀은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 양곡 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할인 폭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금주부터는 할인 지원 효과도 소비자들께 더 체감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격상 포함해서 소비자들께서 부담이 크실 품목들에 대해서는 할인 지원을 계속 해 나갈 생각이고요. 아울러 정부는 10일부터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시작된다며 명절 장바구니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과 생산성 격차는 여전히 크고 중소사업자와 근로자들은 거래와 고용 현장에서 정당한 몫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에 올해 핵심 과제로 갑을 동반 성장을 위한 의뢰 협상력 강화를 제시하고 중소사업자들이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관련 제도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갑을 간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자들의 대기업에 대한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담합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노동자, 노동조합, 노무 제공자의 단체 행동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공동협상에 나설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담합으로 보지 않고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중소사업자들의 협상력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동대응이 물가 상승이나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용 범위와 부작용 통제 장치를 신중하게 설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와 노무 제공자, 노동조합의 공동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노동조합법이나 산재보험법상 보호 대상인 이들이 법 위반 우려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TF에는 학계와 경제단체 추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 과제에 따라 관계부처도 함께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TF 논의 결과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 안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과 관련 하위 규정 개정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가 1년 전보다 26만 3천 명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20만 명대로 올라선 건 지난해 3월 이후 15개월 만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가입자가 20만 9천 명 늘어 증가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30대와 50대도 상승 흐름을 이끈 반면 29세 이하의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청년층 고용률도 사실은 하락하고 있어서 사실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기회는 지금 감소한다는 것 자체는 일자리 기회가 계속 줄어든다라는 그런 취지로 해석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가입자가 27만 7천 명 늘었습니다. 보건복지업이 상승세를 주도했고 숙박 음식점업 등 모든 업종이 고르게 올랐습니다. 반대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건설업 가입자는 각각 5천 명, 12,000명 줄었습니다. 제조업은 8개월째, 건설업은 30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는 0.3개로 조사됐습니다. 구인과 구직 인원 모두 늘어 1년 전보다 구인 배수가 소폭 개선됐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9,742억 원으로 석 달째 1조 원 아래를 맴돌았습니다. 뉴스의 일부를 편집한 듯한 장면, 타임즈가 한 남성을 특정 지역 발전을 이끌 인물로 선정했다는 내용이 보도됩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올해 2026년 발전을 이끌 인물로 씨를 선정했습니다. 이 영상은 인공지능 AI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이를 전하는 아나운서까지 실제가 아닌 AI 기술로 만든 겁니다. 오는 6월 실시될 제9회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한 인물 측에서 이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했는데 AI로 만들었다는 내용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울산 남구 선관위가 이 입 후보 예정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반한 건데 지난 2023년 12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시 가중 처벌된다는 규정이 신설된 후 첫 고발 사례입니다. 선관위는 고발 조치와 별도로 AI 생성물이란 점을 영상에 별도 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당 인물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강원 속초시 선관위도 AI로 특정 인물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노래를 만들어 게시한 사람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물렸습니다. AI로 만들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지선을 앞두고 위법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특별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 등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기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709명입니다. 올해 첫째 주 350여 명에서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에서도 0에서 6세 영유아 환자 비율이 전체의 45.1%로 두드러집니다. 질병청은 설 연휴 기간 이동과 모임이 늘면서 이 같은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음식물을 장시간 상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 관리에 소홀할 경우 감염 위험이 높아 개인 위생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석구석 꼼꼼히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됩니다. 가급적 끓는 물에 찌는 것보단 끓는 거를 권고를 드리고 충분히 안에까지 익도록. 독감 유행도 여전합니다. 올해는 늦겨울에서 이른 봄에 유행하던 B형 인플루엔자가 빨리 찾아왔습니다. 독감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침 예절, 실내 환기 등 기본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령층, 임신부 등 감염 취약계층은 백신 접종이 권고됩니다. 한편 설 연휴 해외에 다녀올 계획이라면 출국 전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와 예방 수칙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국외 발생 현황, 국내외 위험 평가를 반영해서 중점 검역 관리 지역으로 24개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 또는 Q코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댕기열이나 말라리아 등 모기맥의 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을 방문할 경우 미리 모기 기피 용품과 상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외출할 때는 긴 팔과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